자, 표현대표이사 얘기 나왔으니까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를 하죠. 우선 표현대표이사 관련해서는 뭐 그때 관련 법리나 뭐 적용 범위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선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표현 범위가 적용되는 요건은 항상 똑같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1번 외관의 존재, 2번 외관의 부여 또는 귀책 사유라고도 하죠. 3번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이 세 가지예요. 외관의 부여 이거와 관련해서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외관의 부여 이렇게 하죠. 외관의 부여. 부여가 아니라 외관의 존재. 외관의 존재. 요 요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표현적 명칭이라는 것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와 같이 대표권이 있는 듯한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권이 있는 듯한 명칭. 이거를 사용해서 대표이사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돼요. 권한 범위 내의 행위. 그리고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적어도 이사의 지위에는 있어야 되느냐? 이사.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대표권이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요거는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395조의 법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와 같이 대표권이 있는다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의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이사의 행위는. 그러니까 마치 표현대표이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에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다고. 근데 통설이나 판례나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사가 아니더라도 표현대표이사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통설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들죠. 표현대표이사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한 건데 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신뢰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리고 판례는 유추 적용해요. 법문상에서 이사라고 했으니까 이사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표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회사가 외관을 부여했어야 돼요. 회사의 귀책 사유. 외관의 부여.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우선 회사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한테 외관 사용을 허락을 했어야 되는데 외관의 부여 이거는 외관 사용의 허락이죠. 명칭 사용의 허락이에요. 누가 허락을 했어야 누가 이와 같은 명칭 사용을 허락했어야 그걸 회사가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느냐. 회사가 허락하면 회사가 허락한 거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회사라는 건 지금 법인이니까 회사 자체가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행위는 회사 내에 있는 누군가가 자연인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내에 지금 자연인이 많잖아.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뭐 회사는 뭐 피용자들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 그 중에서 누가 허락을 했어야 회사가 허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허락기관. 자, 이거에 관해서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이 허락을 해야 회사가 허락을 한 걸로 본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판례는 상당수 이상의 이사가 허락을 했을 때도 회사가 허락을 한 걸로 봐요. 그럼 어느 정도의 이사가 허락을 해야 회사가 허락한 걸로 보느냐? 첫 번째로 정관에 이사회 결의를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이사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수 이상의 이사가 허락을 하면 그건 회사가 허락한 걸로 봐요. 정관 규정 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 과반수가 명칭 사용을 허락하면 이건 회사가 허락을 한 걸로 봐요. 자, 두 번째, 허락의 방법. 허락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명시적으로 대표이사가 어떤 놈한테 야, 너 우리 회사 대표이사 명함 파갖고 다녀. 그러면서 대표이사 행사하면서 다녀. 이렇게 하면은 표현적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논란이 될 게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누군가가 임의로 대표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 그거와 관련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으면은 그걸로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된 건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회사가 명칭 사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이때는 허락을 한 걸로 봐. 하지만 명칭 사용 사실을 몰랐으면 설사 그 몰라서 이거를 모르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허락을 한 걸로 보지 않아요. 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이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권한 법인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죠. 근데 그 자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 무중과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모르는데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회사가 부담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우선 추정이 되고 회사 측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회사. 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보자고. 자, 1번 통솔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 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상 행위를 포함한다. 자, 틀렸어요.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만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돼요.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현대표이사 제도라는 거는 이거는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한 거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권 대표로 무효해야 됨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라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그건 곧 거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원칙이라고요. 근데 재판상 행위라는 거는 소송 행위라는 거야. 소송 행위는 거래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 행위에서는 거래 안전 같은 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 아닌 자가 법정에 나왔고 소송 행위라면 그거는 설사 상대방 소송 당사자나 판사님께서 그 자가 대표권이 있는 자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